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들인 팔레스타인과 이란의 사주를 받은 하마스 무장단체의 이스라엘 공격. 현재 이스라엘 전쟁이 점점 확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중동 무장단체의 북괴 김정은이가 무기를 보내준 정황들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외신들은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의 그 저변에는 북괴 김정은의 무기 거래가 있었다라며 김정은이를 전쟁 범죄자, 전쟁 동조 범죄자라고 외신들이 김정은을 박살을 내고 있지요.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작심 인터뷰를 통해 하마스 곧 전멸된다. 아들도 딸도 이스라엘 전쟁 참전을 했다라는 소상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안전과 또한 이스라엘 군, 하마스와 그 친북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무장단체들을 박살을 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아키바 토루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현재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 또 하마스에 대해 소상하게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전쟁이 진짜 시작된 겁니까? 라고 묻자 토루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05년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 이후 하마스는 2007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부터 가자 지구를 찬탈했습니다. 이후 우리가 몇 차례 소규모 작전을 수행했고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발빠른 대응을 해 합의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마스가 공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가한 피해와 살상 규모가 너무 크고 끔찍해서 더 이상 작전이 목표가 아니라 전쟁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마스, 이들이 이스라엘에 가한 피해와 살상 규모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마스라는 조직의 완전 파괴에 있습니다.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 하마스의 군사력을 전멸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의 작전들보다 훨씬 격상된 수준의 전쟁 작전을 수반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고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라고 묻자 이 토루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정말 끔찍한 참상입니다. 정보 수집과 전술적 실패가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마스는 한국의 추석과 같은 이스라엘의 연휴 마지막 날에 기습 침투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다수는 민간인이고 젊은이, 여성, 어린이들도 포함됐습니다. 납치된 포로들에 대한 사진을 배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영상들이 끔찍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조직을 전멸시키고 우리의 억제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재차 다짐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에 이 토루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다르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레바논을 통해 헤즈볼라가 침공할 가능성까지 내어주는 격이 됩니다. 내 말은 현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릴 모든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더 큰 전쟁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힘과 무력 사용을 의지로 전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이번 공격의 배후이거나 하마스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대사는 하마스에 대한 이란의 지원이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마스는 수니파에서도 극단주의에 속하는 이슬람 교도이고 이란은 시아파이지만 두 지도자는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하마스 지도부는 최근 이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란이 협력했다는 흔적이나 공격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란이 하마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하마스가 보유한 많은 무기들은 직접 제조한 것이거나 이집트에 구축한 터널을 통해 반입된 것들입니다. 무기들이 반입되도록 이번 공격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마스가 쏜 로켓 중에 북한 F7이 포착됐다라고 합니다. 하마스가 북한의 무기 거래 정황과 관련해 이스라엘 측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대사는 나는 하마스가 북한의 군수품을 사용한다는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100%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북한이 이번 하마스처럼 공격하면 한국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사는 한국 전쟁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해왔는데 내전이고 매우 잔인했으며 끔찍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은 하마스의 공격과는 다릅니다. 우선 하마스의 전쟁은 내전이 아닙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민족 운동의 일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땅에 있을 권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당국과의 모든 협의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북한처럼 중국 지원군이 배후에 없으며 북한만큼 강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마스 그들을 매우 빨리 격파할 것입니다. 장기전이라고 해도 최소 4주에서 6주 곧 하마스는 전멸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우위에 설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민간 지역 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마스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질들이 10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사드가 배치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이 보유한 아이언돔 같은 방공망은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하마스처럼 수천 발의 로켓포로 공격해 온다면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이스라엘 대사는 이번에 개전 초반 10시간 동안은 전술적으로 실패했을지 몰라도 아이언돔 방공 효과가 있었습니다. 3,000발 이상의 로켓이 가자 지구에서 발사됐지만 아이언돔은 로켓들이 민간이나 주거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이 가운데 80%를 격추시켰습니다. 90%에서 95% 수준의 격추 능력을 보이는 아이언돔이 왜 80%밖에 작동하지 않았는지 대해선 확인해야 하지만 높은 수치로 성공적으로 격추시켰습니다. 사드도 아이언돔에 버금가는 방어 체계입니다. 다만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도 격추할 수 있는 고유의 기술이 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까? 모사드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이스라엘 대사는 사실 공습에 대한 책임이 모사드에만 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보안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특정 부서가 가자 지구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실패를 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층적인 내부 조사를 진행할 것이지만 우리의 임무는 우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모사드는 지난주에 하마스가 전면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이스라엘 대사는 나는 해당 기관이 모사드인지 이스라엘 정보기관 내의 다른 기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마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입니다. 하마스의 로켓 능력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마스가 여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해 공격했고 방어선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 22곳을 점령했고 민간인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50년 전 염키푸르 전쟁 때도 이집트가 모사드를 농락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번 작전인 아라크사 홍수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염키푸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군 정보기관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측에서 보인 징후들이 있었는데 간과하고 놓쳤습니다. 염키푸르 전쟁에서도 우리는 많은 교훈을 찾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 전쟁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보부는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간다는 증거를 모두 놓쳤습니다. 진주만 공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할 것이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강철검 작전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에 이스라엘 대사는 가자지구 전체를 탈환할 것인지 가자지구 전체를 뒤집어 엎을 것인지 탈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정부가 하려는 군사작전 계획에 관여할 수 없으며 언론에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지상군 투입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이에 이스라엘 대사는 지상군을 투입해서 생기는 몇 가지 일을 예상해 본다면 첫째로 수많은 이스라엘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 지상군이 투입되려면 우리 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포병이 민간인 지역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상군 투입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투입이 안 되진 않을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이스라엘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군사적으로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대사는 일단 정치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항공모함을 이스라엘 인근 해역으로 배치했는데 작전에 참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항공모함을 배치함으로써 지역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르줄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으로부터 매우 강력한 지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국가 원수들의 성명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어할 것이고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스스로 헤쳐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점은 동맹국들의 지지입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사는 맞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마스의 행동을
지지한다는 발언도 아니었습니다. 자치 영토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열망을 알고 있는 사우디의 과격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마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우디의 입장을 알 수는 없지만 하마스의 친구들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독립을 지지하는 걸프 국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이에 이스라엘 대사는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와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바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카타르는 다른 걸프국과 노선을 약간 달리 해왔기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들 국가의 정치 기전은 수니파에서도 온건파입니다. 그렇기에 하마스가 대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그들의 적인 이란과 훨씬 더 명확하게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 협상이 추진되어 왔는데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관계가 다시 경직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사는 현재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정상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우디가 하마스를 좋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의미 있는 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할 이유가 있기에 재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동 지역을 움직이는 역학관계도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들이 중동 지역에서의 외교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사는 멀리 두고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일시적인 측면에 불과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동향은 변하지 않겠지만 아랍 국가들이 과거보다 이스라엘을 수용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난 10월 10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만난 아키바 토루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전시 상황으로 밤을 샌 듯 다소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하마스를 전멸시키겠다라는 그 의지가 결연했습니다. 그는 4명의 자녀 중 아들과 딸 2명이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에 참전 중이라며 한국에 함께 있던 아들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바래다 주고 왔다라고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이 아키바 토루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군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대사의 딸도 현역으로 이스라엘 공군에서 현재 복무 중이고 이날 한국을 떠난 그의 아들은 군 복무를 마쳤지만 예비군으로 복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2딸은 전장에 나가 있지는 않지만 한 명은 법무부 전쟁법 변호사로 군에 복귀했으며 영화 제작자로 일하는 다른 딸도 고국으로 돌아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토루 대사는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에 대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마스라는 조직의 파괴, 괴멸에 있다라며 하마스의 군사력을 전멸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하마스와의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아랍 국가와의 관계가 문제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가 기도와 성원을 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동맹국가인 이스라엘, 북계의 지원을 받은 하마스와 이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친북 지원을 받고 있는 하마스와 또 팔레스타인, 이란을 박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